자, 뉴스방.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 모셨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내가 좀 진행이 천박해졌지. 어쩔 수 없더라고, 이 유튜브가. 자, 먼저 여러분들 소개하시죠. 네, 고발뉴스에서 미디어 전문 기자를 맡고 있는 민동기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개소리도 내시고 그랬잖아. 왔지 너 헐헐 이런 것도 하셨는데 옛날에. 시켜서 했잖아요. 여하튼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서 진짜 가장 잘 짓는 그런 와치독이 아닌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민동기 미디어 오늘 국장 하시다가 지금 조금 작은 회사죠. 고발뉴스의 미디어 전문 기자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김춘효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세요? 예, 저는 별 사람 아니고요. 이름은 김춘효고 미디어 전공 기자 출신했다. 미디어 관련된 이론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미디어 구조 이름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박사 논문으로 삼성을 미국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삼성을 그야말로 하나둘 이렇게 밑둥까지 파헤쳐서 대단한 분이십니다. 언론 정치 경제학 매체 정치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매체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민동기 국장이나 저 같은 사람은 피상적으로밖에 잘 모르잖아요. 이 한마디로 이제 땅깨라 그러죠. 근데 이 매체 정치 경제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이 김춘효 박사님은 그 밑둥의 역사를 알아. 개로 따지면 진돗개입니다. 우린 아니죠. 똥개. 개보다 저는 고슴도치나 이렇게 잘 파는 두더지 네. 그쪽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미어캣인데 잘 봐. 미어캣. 여하튼 여러분들 이제 민동기 국장과 김춘효 박사의 케미, 이 합이 바로 오늘도 하루 종일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삼성과 언론의 남마와 같은 그 고리를 시원하게 켜주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거의 무료로 보고 계신데 원래 공중파에서 이런 분들 모셔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MBC 최승호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 방송에서 쓰지 않고 다른 뭐 변호사 따위를 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따위라고 그러면 또 안 되겠다. 그렇죠. 훌륭한 분들이죠, 뭐. 네네. 네,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이분들 안 데려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약간 약장수 같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약장수예요. 자수정님, 박수, 차성일님, 뭐 박사님 말씀 기대합니다. 정돈지. 민국당님.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오캣 하실 때 슈퍼챗을 만들어서 후원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슈퍼챗이? 저도 지금 정돈지님께서 네. 미오캣 하실 때처럼 슈퍼챗 만들어서 후원 받으시면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미오캣은 네. 저희가 하긴 했지만 미디어 오늘 팟캐스트 아닌가? 네, 팟캐스트였는데 이제 국민 TV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서 방송만 해서 뭔 말인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 뭔가 이 후원을 그 민동기 모르게 후원을 받았나? 어떻게 된 건가? 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문제 있는 뉴스들, 가짜든 왜곡이든 그런 뉴스들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휴지통에다 이렇게 싹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너도 해. 국장님도 하시죠. 여하튼 그리고 김춘효 박사께는 보다 좀 본질적인 얘기, 어디서도 여러분들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짜 뉴스 순위를 매기셨다고요? 순위를 매겨야 네. 이게 또 보시는 분이나 네. 이런 분들이 딱 정확하게 시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판넬에서 이렇게 찍 떼고 뭐 그렇게 없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제작비 저희가 좀 없이 살다 보니까 이거 공중파 같으면 이렇게 뜯었을 텐데 아쉽네. 공중파는 CG로 하죠. CG. CG로? 그렇죠. 네. 아쉽네. 여하튼 그럼 2부로 할게요. 2부. 자, 네.
이번 주에 가짜뉴스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부터 발표하나요? 1위부터 가야죠. 좋습니다. 1위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삼성전자 기흥 공장 사망 사건. 좀 전에 그 이상호 기자께서 네. 앞에 좀 터셨잖아요. 가볍게 한번 새로운 꼭지 한번 개발하려고 네. 여러분들 뉴스 보기 실청이 라는 꼭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이제 올라가 있을 텐데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제가 봐도 여하튼 괜찮은 것 같아요. 뉴스 보기 싫어하시니까 네. 저도 싫은데 오죽하시겠어. 그래서 제가 4개사 뉴스를 대신 보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평가를 해드려요. 이거를 왜 제가 1위로 뽑았냐면 네. 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공장에서 이런 기흥에서 이번에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비슷한 사건 사고가 이미 2013년, 2014년 비슷한 그 유해물질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언론이라면 일단 이 사건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왜 이게 반복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 구조적으로 안전대책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네. 이런 거를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 언론이 정말 지극히 지상파 3사라든가 일부 언론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냥 단순 사건 사고. 단순 그냥 스트레이트로.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뭐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 2명 뭐 부상당했다, 이게 후송됐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만 보면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한 게 문제고요. 삼성 늑장 대응이라든가 대피 방송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대피하라는 그런 안내도 없었다는 거. 대피도 안 시켰어? 안 시켰어요. 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늑장 대응이라는 이런 그 보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직후에 이제 삼성이 사과문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사과문으로 도배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흥이라는 그 키워드로 포털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삼성 사과가 많습니다. 기사를 양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사과 조폭이 사람을 팼어. 네. 그러면 피해상과 그 조폭의 과거 전과 그리고 그거를 비호하는 유관기관, 경찰이라든가 이런 게 쭉 후속 보도가 돼야 되는데 조폭 두목이 죄송합니다, 사과했다, 요걸로 해서 물타기를 했다는 거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박사님? 아니 근데 이거는 그 1965년 사카린 사건 이후부터 계속 반복되는 행위예요. 삼성이 미디어를 난 다룰 때. 2010년, 2013년 케이스를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박사님이라서 65년으로 확 내려가 버리네. 제가 저기 1965년에 사카린 사건하고 2005년에 그 삼성 엑스파일에 대해서 이 주요 미디어가 그러니까 주요 조중동 소유 구조를 달리하는 언론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이제 경향과 한겨레, 그러니까 경향신문을 넣었어요. 경향신문은 1965년에 있었고 한겨레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랬더니요. 삼성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1965년에는 그나마 이병철 회장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아들이 감옥을 갔어요. 잘못했다고. 그렇죠. 하지만 2005년 때는 이씨 일가는 지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나온 사람이 이학수 부회장이 나왔고 주요 뉴스 프레임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끄럽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요한 삶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진위에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상당히 예의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도 행태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1960년대부터. 예, 65년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 2013년 1월, 5월 이렇게 해서 확인된 것만 해도 3번 반복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근데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일단 119에 신고 안 해. 그리고 나서 사람 죽으면 그때 가서 그 전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뭐 내부적으로 막 하다가 사람 죽으면 뒤늦게 신고를 하는데 일부 케이스를 보면 그것도
신고 시간을 또 조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리고 사망 예. 전까지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불소 같은 경우에 불상 같은 경우에 동네로 다 퍼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덜 유해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덜 유해한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신고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다룰 때 여러분 뉴스라는 것이 뭐냐면 뉴스는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신문이나 방송의 취재 기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어떤 부분을 축소해 버리거나 어떤 부분을 배제해 버리면서 조작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자체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삼성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 자체가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파워가 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기사를 주셔서 한번 봤는데 이 헤드라인과 리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는 강조. 그러니까 삼성이 소과리를 하고 있다.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좀 논란이 있어서 소과리를 하고 있다 하면서 삼성의 입장을 강조해 주는 거죠. 소가리. 그러니까 이게 제목도 딱 이렇게 뽑아놨네. 예, 예. 제가 이거를 네. 그 삼성 기흥 관련한 이 언론 보도 가운데 네. 예, 예. 이 머니투데이 이 기사를 1위로 꼽았거든요. 아, 예, 예. 이 기사가 1위. 이게 한마디로 이거 벌어도 괜찮은 기사 1위로 보는데 이게 왜냐면은 예, 예. 여기 그 삼성전자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라는 그렇죠. 익명의 취재원이 홍보실 간부겠지. 익명의 취재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충 누군지 뭐 어느 쪽을 취재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빠른 구호 의무를 충실하게 했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당혹스러울 것이다. 네. 이거는 그냥 삼성 그 전자 대변인이 나와서 그냥 멘트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애매하다. 이거 보통 우리가 쿼트 밝힐 때 익명 쿼트 밝힐 때 보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네. 뭐 검찰 뭐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고검 검사장급 간부는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클루를 준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보니까 삼성전자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 이건 뭐냐면 이게 삼성전자 내부인인데 분명히 삼성전자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우리 옆집 아저씨도 진짜 정통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클루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게 진짜 이거는 이게 정말로 누군지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성 직원도 아니고. 멘트를 한 거 보면 완전히 100% 삼성 쪽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 기사가 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상호 선배 앞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내용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많거든요. 삼성 측의 대응 자체가 초동 대처도 그렇고 늑장 대응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했는데 삼성이 그때보다 뭐라 그랬냐면 다음에는 빠르게 신고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 10년, 13년, 1월, 5월에도 그렇죠. 이거 진짜 이렇게 빨리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똑같잖아. 또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맥락에서 머니투데이는 삼성전자 기흥 사망 사고 늑장 신고 논란의 소갈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소갈이 하고 있다는 게 과연 그 시점에서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야, 이거 그 할 시점에서 말인가?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나? 하느라고 했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속이 많이 아프대요, 여러분. 그 아까 얘기한 박사님이 얘기한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기사예요. 이게. 머니투데이는 어떤 신문사예요? 경제 전문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는 중앙일보 지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헐. 12년 이후로는 지분이 없더라고요. 글쎄요. 범삼성가의 신문으로 출발했네요. 처음 출발할 땐 지분이 있었어요. 제가 분석했을 때. 홍석현 네. 쪽에.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지분이 중앙일보 자체가 그 재벌 계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 지분을 오픈을 해야 돼요. 계열사들 거를. 네. 거기에 머니투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그 메트로 무료 신문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도 2005년에도 중앙일보 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재벌이에요, 재벌. 그 대기업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회사들이 있고 보강 그룹, 그렇죠.
이것도 전문이시잖아요. 이거 박사님. 이상호 기자 저기 중앙일보 거의 재벌이 아니라 재벌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한 기업들은 대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재벌이라고 그러고 네. 법상으로는 대기업 집단이에요. 대기업 집단. 네. 중앙일보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기업 공개에서 중앙일보 지분들 다 오픈되어 있어요. 거기를 쫙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그냥 나와요. 신문지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재벌. 재벌입니다. 오케이. 거의 아니고 대기업 집단 그리고 재벌입니다. 요즘 이니셔티브가 JTBC로 넘어가서 네. 좀 중앙일보 기자들이 좀 거시기 하지만 재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니 중앙일보도 중앙일보 그룹 재벌 그룹의 맞아요. 중앙일보 회사 계열사예요. JTBC도 계열사 네네. 같은 계열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광그룹도 있고 뭐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범삼성가의 대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게 이제 군단을 이루고 있는데 삼성 엑스파일 저희가 입수했던 삼성 엑스파일을 보면 인사를 지금 우리는 중앙일보 그룹으로 알고 있지만 홍석현 회장이 그래요. 그냥 저 삼성에서 이번 인사 때 뭐 가져다 쓰시려면 다 쓰시고요. 저희는 뭐 삼성 뭐 인사하면 그때 저희 뭐 남는 걸로 인사하고 먼저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게 우리는 독립적으로 이게 중앙일보 보광이 보강 그룹. 할 말 참 많습니다. 나중에 또 할게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분리돼 있는 대그룹 대기업 집단 같지만 결국 하나의 삼성이라는 거를 여실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홍석현 씨가 중앙일보 지금 사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뇌물 주고 다니는 배달꾼이었잖아요. 삼성 이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뇌물 배달하는 배달책이야. 퀵서비스.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이 기자님 우리 오늘- 삼성전자로 가면 안 오늘 돼요? 예. 어록 많이 나옵니다. 네. 엑스파일. 이인재 한마디만 이인재는 야 내가 돈 줘도 삼성이랑 나를 결부시키지 않아서 너무 좋아라는 말을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내가 삼성에서 이거 돈 뿌리는 놈인데 나랑 삼성이랑 관계를 문제 삼지 않아서 너무 난 참 좋고 편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분들이 되시면 안 되겠죠. 네, 말씀하세요. 삼성전자로 합시다. 예, 머니투데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아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위로 꼽았고요. 이건 정말 예. 그 다른 매체들이 그냥 너무 그 삼성을 노골적으로 그렇죠. 흔히 말하는 빨아주는 거를 그나마 의식을 해서 단순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이 정도 사과문 발표하면 사과문 발표하고 이 정도로 했는데 머니투데이 이 기사는 야 옷을 다 벗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완견이죠. 애완견 패신 거죠. 네, 네. 삼성의 패신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나 이렇게 권력자에게 미디어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거를 애완견이라고 하거든요. 네. 미디어 그 이론으로 아, 그 이론에 있어요. 있습니다. 나 왜 몰랐지 여태까지?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장충기 문자 사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 나오는 그 언론사 주요 간부들 다 지금 애완견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네요. 애완견 이론에 들어가는 근데 샘플들이죠. 애완견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아니, 이름을 그- 잘못 붙였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흉측한 구렁이, 아니 근데 그게 애완 구렁이 이렇게. 해야 그게 되나? 생각을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얘 기자야. 근데 만약 삼성의 애완견이다. 그럼 애완견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 근데 그 기자한테 이거 진짜 욕이죠 욕. 그러니까 민 국장님은 기자로서 양심이 있는 거고요. 그 기자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 자체의 인생의 주안점이 있는 거고 애완견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은 권력 지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나 언론이 그들의 출세의 수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없고 연합뉴스 부장 같은 경우는 전 깜짝 놀랐어요. 국가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1억이 넘죠 월급이. 그 사람이 삼성에 보내는 거고 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론인 척하면서 여러분들 편이잖아요. 기자는 원래 우리 편인 척하면서 저기 가서 우리가 주는 돈으로 월급 받고 저기 가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 그런 밀정만도 못한 그런 놈들이 기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니까. 그건 기레기라는 말조차도 아깝죠. 그렇죠. 여하튼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주구장창 한번 떠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밀정이네요 정말. 자본주의 밀정이지. 사회에서 그들은 밀정이네요. 박사님이나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다. 자, 그럼 머니투데이. 이게 범삼성의 스피커로 시작했던 신문이네요. 지금은 뭐
혐의를 이런 기사를 통해서밖에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떤 옛날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휴지통을 통해서 정말 그 이 기자분들 제가 지금 선정을 한 이런 기사를 쓰신 분들도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이런 기사를 쓰면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저건 좀 심하다 이런 분위기가 저는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 뉴스- 이런 기사를 써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 저는 쓴다고 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네, 네. 보다 본질적인 이 악의 고리가 해체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렇게 욕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분명히 요 머니투데이 사장은 제2의 장충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삼성에. 많죠. 예. 아유 저희 이번 기사 때문에 참 많이 씹힙니다. 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러면 광고 단가가 달라지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씹는데 그쳐서 안 되고 우리 유튜브 뉴스방 많은 분들이 퍼다 날라주시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실제적인 압력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결코 구독, 좋아요, 댓글 요거 여러분들한테 거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그 빨간 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해. 한 번 했잖아 내가. 계속 해야 돼요. 부끄럽다 야. 우리가 무슨 저기 장충기처럼 문자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네. 자 머니투데이가 1위를 네. 차지했군요. 네.